우리가 저속 구간 주로 도심 구간에서 많이 달렸잖아요. 네. 예, 도심 구간에서는 엔진과 모터 중에 어떤 게 많이 개입을 한다? 모터. 모터. 처음 바퀴를 굴릴 땐 큰 힘이 필요합니다. 네.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보다 모터가 전기 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파워풀하지만 시끄럽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굉장히 정숙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그런 이점이 있고요. 이제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네. 고속도로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고RPM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요? 모터와 엔진 중에? 엔진. 엔진이 유리해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 이게 연료를 태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고RPM에서 항속 주행, 코스트 드라이빙을 할 때는 엔진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한 80km가 넘어가니까 네. 엔진이 주로 붙어서 엔진이 바퀴를 굴려주기도 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같이 이제 병렬이거든요. 병렬로 모터와 엔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퀴를 굴려주는 이 모드를 우리 병렬 주행이라고 합니다. 병렬 주행. 엔진이 있고 모터가 같이 구동에 개입한다. 이게 병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엔진 드라이빙입니다. 엔진. 내연기관 드라이빙으로 엔진이 바퀴를 굴러주는 이렇게 엔진으로 내연기관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국내에 많은 P0, P2 형식 같은 병렬형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렇게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만 해주고 모터로만 주행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병렬 형식으로 이게 다양한 주행 모드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같이 주행하네요. 지금. 예, 지금 병렬로 주행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엔진이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들어오시죠? 네. 확실히 또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점점 엔진으로 주행하는 HEV 모드가 32%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심 주행 구간에서는요 90% 이상 EV 모드로 달릴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속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평균 운전비가 꽤 높긴 하네요. 16.7로 나오긴 하는데 네. 도심 주행에서는 우리가 최고 이제 공인 연비가 한 16.6까지도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연비에서는 공인 연비가 14.6km/L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심과 고속도로 어떤 게 더 좀 떨어진다? 고속도로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행 모드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오, 네. 이거 자율주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네. 보조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항상 스티어링 휠 잡고 네. 어디를 봐야 된다? 전방. 전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눈 팔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 활성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시키는 간단합니다.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 버튼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속도로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늘리냐? 이 IS 플러스 셈 마이너스 버튼을 위아래로 조작하시면은 설정 속도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하면 이 속도에 맞게 주행을 하는데 앞차가 더 천천히 가잖아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속도에 맞게 감속을 하기도 하고 가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는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너무 풀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해지돼요. 해지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이제 해지하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차가 천천히 가는데 이거 해지하지 않으면 앞차가 천천히 가면 스스로 감속하고 쓰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도 이거 100%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이 앞차가 이제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제가 85km로 설정했지만 앞차가 천천히 가면 앞차의 속도에 맞게 이렇게 감속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앞차가 없을 때는 또 이 설정한 최대치까지 이제 속도를 낼 수 그렇죠. 있다는 설정 거예요? 속도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차선 중앙도 맞춰주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시켜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이 간격 유지 버튼을 통해서 최대 5단계에서 1단계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5단계로 놓고 갈게요. 이렇게 간격과 차선 중앙,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놓고 주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노터라 되게 차선 중앙 맞춰서 잘 주행을 하고 있죠. 네. 주행감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네. 이렇게 경고가 뜨게 되고요. 경고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운전자 주행 보조로 쓰시는 거지 네. 아예 내가 한눈 팔고 막 손 놓고 막 잠도 자고 뭐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거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ACC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 어떤 거냐면 회생 제동입니다. 회생 제동은 뭐예요? 회생 제동은 이제 영어로 리젠이라고 하는데 리젠?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쓰기도 해요.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를 빼가지고 모터가 쓰잖아요. 네. 근데 모터가 전기를 발전도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모터랑 발전기는 원리가 똑같아요. 회생 제동은 네. 바퀴가 멈추려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생 제동. 회생 제동이다. 그래서 이 회생 제동은 어떻게 조작하냐? 이 스티어링 휠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 패들이 있어요. 패들 시프트. 네. 이 패들이 있는데 이 왼쪽 거를 올리면 왼쪽을 조작을 하면은 회생 제동 단계가 올라갑니다. 네. 최소 0에서 3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네. 회생 제동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전량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발전량이 올라갑니다. 네. 나는 많은 발전을 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 제동 단계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생 제동은 뭐에 좋은 거예요? 회생 제동을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전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충전 양이 많아지면은 연비가 좋아진다. 더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바퀴가 멈추려고 할 때 이렇게 도심 구간에 우리가 다시 접어들었잖아요. 네. 이럴 땐 가다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쓰는 힘을 가지고 다시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를 돌리면 이게 발전이 돼요. 모터를 바퀴에 돌리면 이게 발전기입니다. 네. 배터리로 전기가 흘려보내서 바퀴를 돌리면 그게 모터고요. 네. 똑같은 거예요. 발전기와 모터는. 그러면 이 회생 제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 가장 유리한 거네요. 맞습니다. 가다서다 하니까 멈추려고 하는 힘, 바퀴가 서려고, 바퀴가 정지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사실 엑셀 페달을 띄었을 때는 바퀴에서 이 배터리 쪽으로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까? 네. 다시 밟고 떼면은 바퀴에서 배터리 쪽으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회생 제동. 회생 제동이다. 네. 이 회생 제동 양을 최대 3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편한 주행을 내가 원하신다 하면은 아예 1단계나 0단계로 회생 제동 없이도 가능해요. 이럴 때는 좀 더 스무스한 주행감을 즐기실 경우에는 회생 제동을 0단계로 두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한다. 네. 근데 제가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단계나 2단계로 뒀을 때 이 부하, 이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시 3단계를 좀 놔보면 자, 제가 지금 회생제동 3단계를 놨습니다. 네. 엑셀을 밟았다 떼면 이 부하가 걸리는 게 거부감이 드나요? 아니요.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행 모터의 파워가 조금은 이제 작은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회생제동에서 거부감 없는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3단계, 2단계, 1단계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3단계나 2단계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3단계나 2단계도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운전자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기호에 맡기시면 돼요. 3단계, 2단계, 1단계 또는 0단계. 근데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고요. 네. 스마트 회생제동도 있습니다. 스마트 그건 어떤 뭐예요? 걸까요? 스마트. 스마트는 똑똑. 똑똑해. 주행 조건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회생제동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패들 시프트를 길게 한번 당겨볼게요. 길게 조작을 하면 스마트로 변경이 됩니다. 스마트라고 떴죠? 네. 그럼 지금 이제 빨간불 걸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호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신호가 바뀌었고요. 파란불이니까 스마트 주행에서는 어떻게 주행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엑셀을 밟아서 가면은 엑셀을 뗐을 때 회생 제동량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쓰면은 스스로 거의 제동까지도 다 해줘요. 거의 정지에 가깝게도 해주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노면 상태라든지 주행
RPM이라든지 주행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제동량을 조절해 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어라운드 뷰인데요. 고속에서는 뭐 이제 기본 설정 값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드가 네. 뷰 버튼 누르면 이 기본 오. 설정 화면인데 바닥 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닥 뷰를 저속에서는 보세요. 네. 아예 멈춰져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움직이시면은 어떠신가요?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보이죠? 네. 네, 바닥을 보면서 이 발원 뷰를 확인하실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좀 더 속도가 붙으면은 바로 꺼지죠. 예, 비활성화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행 중에는 아. 이렇게 기본 되고요. 네. 천천히 갈 때는 바텀 뷰, 이 바닥 뷰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거 좀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뷰를 보면서 갈 수 있는 네네.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프로드나 이런 데 달릴 때 네. 바닥에 무슨 요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진입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오,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매우 똑똑한 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스 하이브리드 주행까지 한번 마쳐봤습니다. 오늘 경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게 눈에 보는 거랑 제가 직접 해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들 한번 오셔가지고 꼭 한번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랑 경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어떤 차량의 특징이 있는지 트레이스 하이브리드 그 외에 다른 차량도 오셔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예약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확실히 시승을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시승해보면 경험해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아니면 좌회전 신호십니까? 저 신호 잘못 봐요. 네. 그건 아닌데. 예. 괜찮냐? 타도 되는 거지?